이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서 경항모의 역할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 부장님, 정리해서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해양력을 굉장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을 6척을 보유할 거라는 그런 말도 있고, 일본은 벌써 2척을 개조해가지고 지난번에 10월 3일 날 미 해병대 F-35 브라보가 개조한 이즈모에서 착함 훈련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졌는가 확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항모를 갖게 되면은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북 견제 및 억제, 그리고 대북 그 대응 작전에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 공조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격을 향상시키고 국위를 사냥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항모가 나오면 항모랑 같이 이제 그 항모 전투단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하나의 구축함이 힘이 있지만 서로 모였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복합전 수행 개념이라는데, 그냥 개념을 발전시켜가지고 다양한 안보 위험 및 국가 그 외교 정책, 또 국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지원해가지고 국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될 것입니다. 이 경항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제 합동작전 수행할 때도 그렇고, 또 동맹국들이 우리 해군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화에 따라서 쿼드 국가들과 활발하게 연합 해군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인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말라바르 해상훈련에 또 일본과 호주도 참가해서 우리 그 동중국해랄지 해역에서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하고 미국이 하던 테리스만 세이버 훈련에도 일본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 흥미로운 점은 그 훈련할 때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나 또 인도의 항모랄지 그런 항모도 인도의 일본도 이제 카가랄까 이즈모를 보내서 그 훈련하고 있어서 항모가 어떻게 보면 연합해군 훈련 동맹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가 와서 우리 부산항도 방문했지만은 돌아가면서 미국이랄까 일본하고도 또 연합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경항모가 보유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여러 우방 국가들과 했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맹 강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영화 탑건 기억나시나요? 탑건 알죠? 그럼요. 예. 네, 탑건. 이 저를 밀리터리 세계에 푹 빠지게 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오. 톰 근데 크루즈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보고 왜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이 없지? 라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한국의 기술로 이 경항모를 만들고 F-35B가 날아오르는 그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 오르는데요. 근데 그럴 만큼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정 부장님, 사업 추진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예, 합참에서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항모가 필요하다,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합동참모회의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합참 의장님, 육해군 총장님, 해병대 사령관이 참가하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가청에서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했고, 또 카이다에서 이 사업추진이 타당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종료를 해서 타당하다,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예산안 72억 정도를 요청해 됐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입니다. 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면은 내년부터 이제 그 조선소 협상을 통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한 3, 4년의 기본 설계 뒤에 7에서 8년 정도 함 건조를 거치면은 한 2033년이 되면은 네. 경항모함이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경항모 이 도입 추진 사업이 잘 된다면 2033년이 되면 한국형 경항모 주변으로 한국형 구축함, 호위함, 지연함 이게 쫙 거느린 최첨단 항모 전단 볼 수 있는 건지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2033년이 되면은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에서 또 우리 연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변국이 달려갈 때 우리도 함께 달려가야 되거든요. 경항모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좀 많이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국민들 관심이. 네, 그 경항모 같은 중요한 전력의 뭐 증강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제동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합참이랄까, 뭐 국방부랄까, 방위사업청에서 뭐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에 덧붙여서 뭐 정치적인 어떤 뒷받침, 또 국민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1920년대, 1930년대 본격적으로 항모 전력이 증강될 때였습니다만은 그때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평화주의랄까, 경제 대공황의 속에서 그 해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랄지 또는 뭐 지금 항모 이름으로 쓰고 있는 칼 빈슨 당시 하원 해군 위원장 등의 어떤 정책의 판단에 의해서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었고 뭐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터프라이즈랄지 호네트랄지 2차 대전 때 주력함으로 사용되는 항모들이 건조가 되었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항모 같은 사업이 갈 때 뭐 정치권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그다음에 국민들의 성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미가 되어야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